네, 안녕하세요. 테슬라와 2차 전지에 올인하고 있는 일레건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3% 정도의 큰 하락이 있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올타임 하이 신고가의 부근에 거의 한 4, 5% 정도밖에 남지 않은 어느 정도 호재를 반영한 주가의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12월에는 좀 많이 어느 정도 반등이 되지 않을까라는 방송을 지속적으로 이런 자료들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조금 체면치레하게 되었다라는 말씀과 함께 좀 이 내용들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원래 뭐 460달러까지 넘었었는데 갑자기 나스닥이 좀 폭락을 하면서 좀 조정을 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주가로 끝냈습니다. 뭐 이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오라클 결국은 또 계속 AI에 의해서 주가가 좋았다 안 좋았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오라클이 오픈 AI를 위해 구축 중인 일부 데이터 센터 완공 시점이 이제 연기됐다. 그래서 또 뭐 AI가 또 흔들리는 거 아니냐, 뭐 수요가 조금 이상한 거 아니냐, 투자가 좀 축소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돌면서 좀 많이 조정을 당했습니다. 뭐 이것들이 끝나고 나서 오라클이 부인했다 이런 것들이 어차피 약속된 거기 때문에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은 일부 자재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연기된 것뿐이고 뭐 최대한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수습은 했습니다. 뭐 어쨌든 그런 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주가가 왜 올랐냐? 물론 뒤에서도 말씀드리는 12월에 무인 택시, 진정한 무인 택시도 당연히 계속 말씀드리는 키지만 그 전에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지금 로봇 택시가 보면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피닉스, 오스틴, 애틀란타 이런 게 주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또 요런 기준들을 완성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데는 또 이런 데이터를 제공해야 되고 이렇게 너무 50개 주의 규정이 일일이 따지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 규제 명령을 했습니다. 원래 이게 한 이틀 전부터 사실 AI 같은 경우에는 중국엔 뒤지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주마다 다 다른 것을 하나로 통일을 해서 통합을 해서 규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앙 정부에서 오케이 해주면 딴 데 다 필요 없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사실 이렇게 준비 중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나왔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단일 기준을 적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래서 원래는 50개 주 규정을 일일이 따지는 거 해야 되는데 연방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한 주에는 연방 지원금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오픈 AI, 구글, 엔비디아, 테크 기업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상황이며 그래서 이거 표면적으로는 AI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수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이 뒷단에는 이 피지컬 AI의 대표 주자인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로봇 택시를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이것들이 가장 사실 선결돼야 하는 부분이었었는데 왜냐면 이게 사실 웨이모 같은 경우는 이런 뭐 대당 2억 3억 되는 그런 장비들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확장의 한계가 있지만 테슬라는 이제 한번 오케이 되면 쫙 퍼지는 완전히 그 규모의 경제를 누구보다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12월에 본격적으로 로보택시를 제가 누누이 1년 내내 강조하고 있는 로보택시의 진정한 무인화가 지금은 저도 뭐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들 122대다, 123대다 점점 베이 에어리어의 매일매일 트래커에 의지할 정도로 이런 숫자에 집착을 하시지만 저는 그거 아무런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 빨리 한번 무인 택시가 되면 다 인력이 필요한 이건 지금 상황에 하고는 달리 완전히 너무나 빨리 확장이 가능하잖아요. 차 있죠? 예? 뭐 거의 3, 4천만 원짜리 뭐 원가에 의해서 차 배포할 수 있지. 그다음에 아무것도 없죠. 사람도 필요 없지. 너무나 그냥 그 안에 소프트웨어만 어느 지역에 몰리고 뭐 우버 같이 그런 소프트웨어만 구축을 해주면 돈도 안 들고 무작정 찍어낼 수 있는 구조로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래 사실 뭐 저도 왜 이렇게 사실 요즘 주가가 안 오르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뭐 또 빨리 반영되지 않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였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뭔가 테슬라적인 뒤에서 많이 말씀드릴 뭐 이런 어 그죠 어디죠 스페이스 X의 뭔가 이제
상장이라든지 xAI와의 통합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뭐 12월에 이제 로보택시를 본격화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 AI 규제 연방 단일화 명령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큰 호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세부 규칙들을 좀 더 확인해야겠지만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제 새벽까지도 24시간 또 연중 운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12월 11일부로. 그래서 대기 시간은 새벽에도 10분도 안 걸렸다. 이제 어느 정도 플레이스를 좀 많이 늘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24시간 아무도 없이 돌릴 거라고 생각하면 진짜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 가정을 마일당 요걸 0.35로 잡고 연간을 10만 마일 다닌다고 하면 한 대에 35,000달러, 뭐 5천만 원 정도, 4천만 원 정도 이익을 가져간다라고 봤을 때 1,000대, 만대, 10만 대를 봤을 때 총 수익이 4.76조예요. 와, 이거 진짜 100만 대 그건 솔직히 너무나 먼 얘기고 초기 시범 운영 규모에도 470억을 볼 이윤을 가져갈 수 있고 10만 대면 4조, 5조씩을 막 갑자기 기존에 팔던 거 외에 추가적으로 찍힌다는 얘기입니다. 낙관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이 또 2배 가까이 갈 수가 있고 순이익도 대당 15,000달러 갈 수 있다. 이거는 참 뭐랄까요? 우리가 저도 2차 전지나 배터리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 먼 미래 뭐 양자 컴퓨터나 뭐 UAM이라든지 그런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주 산업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당장 찍히는 것들입니다. 2026년도부터 찍히기 시작하고 2027년도, 28년도, 29년도 이게 다 찍히기 시작하는 이 현실이라는 것들에 포인트를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사실 굉장히 고PR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른 숫자의 모멘텀들을 가져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눈앞에 1년 뒤도 아니고 바로 눈앞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이 김필수 교수가 뭔지 타보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FSD에 대해서 저는 매일매일 타고 있고 하고 있는데 이 서울시 그때 불나고 했을 때 난리 났었잖아요. 이거 뭐 전문가라고 했는데 뭐 충전 이런 것들 저는 배터리 전문가라서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진짜 타보지도 않고 하는 사람 말로 하는 사람들 너무나 사실 증오합니다. 이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 결국 뭐 사실 이 투자 같은 것도 뭐 테슬라 욕하던 사람들도 너 나락으로 갔고 결국 주가가 우리 투자자는 너무나 이 유튜버들을 잘 만나야 되는 게 최종적으로 이 수익을 내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백날 뭐 말 잘하면 뭐 합니까? 그렇죠? 아무런 이득도 안 가져가 주는데. 그리고 또 참고로 리비안 같은 경우도 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리비안이 자율주행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칩, 센서는 라이다와 11개 카메라, 5개 레이더, HD 맵을 필요하지 않고 카메라, 비전, 라이다, 레이더 기반으로 해서 엔드 뉴럴넷 모델을 사용하면서 테슬라 같은 수준의 자율주행이 목표다라고 했습니다.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8개 카메라를 이용하고 굉장히 사실 라이다, 레이더 아무것도 없이 하고 있는 사실 차원이 다른 이미 완성을 했죠. 근데 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라이다, 레이더 이게 단순히 봤을 때는 야 카메라도 더 많고 레이더도 많고 레이더도 있고 라이다도 있고 이렇게 있으면 더 안전한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좀 더 심오한 이야기들이 들어가겠지만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이 각각의 신호 체계에서 이런 데이터를 똑같은 상황에 있을 때 얘는 이걸로 인식하고 얘는 이걸로 인식했을 때 충돌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독해 주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차라리 테슬라 같은 경우도 라이다를 없애버렸다. 차라리 눈에 의존하는 카메라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제 표면적으로는 더 좋아 보이지만 이런 데이터 컨버전스에서 융합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이 짧은 순간에 오류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오히려 옳지 않다라고 했고 사실 테슬라가 그런 부분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틀리고 테슬라가 옳았다는 것들이 사실 눈앞에 이제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시장에서는 리비안에 대해서 이 리비안도 어떻게 보면 폭스바겐하고도 같이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그래도 어쨌든 수익 모델이다 보니 좀 더 좋게 평가를 해줬던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xAI, 그 다음에 테슬라와의 융합을 다시 언급했기 때문에 일론의 이제
큰 꿈으로는 어차피 다 연결돼 있잖아요. 이 데이터 스페이스 X에서 뭔가 인터넷을 테슬라하고 연결을 한다든지 스페이스 X의 그 철강을 사이버 트럭에 한다든지 xAI를 데이터 센터를 스페이스 X에서 우주에서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너무나 사실 큰 그림을 뒤에서 그리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가에도 긍정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지난 시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기다리고 기다린 로보택시 무인화가 3주 후에 확인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3주 후에 로보택시가 완전 무인화 될 때 그 순간에 우리가 주가가 어떻게 반응할지 얼마나 빨리 플릿을 확장할지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 X 상장도 하고 이제 돈을 퍼부어야 할 시점이다. 요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방송했던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시장이 열린다.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시장에서는 우버와 테슬라가 웨이모와 시장을 나눠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더욱더 테슬라가 압도적인 시장 지배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비용이 훨씬 싸잖아요. 그렇죠? 비용이 마일당 0.75, 0.5너 같은 게 0.59. 뭐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익도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이 정도로 짧게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 있고요. 멤버십도 많이 가입해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저희 뭐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해주셔가지고 뭐 많은 단독 영상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라든지 너무 마음을 급하게 생각해 주지 마시고 좀 기다려 주시면 저도 감사함을 표현할 방법들을 연구해서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투자가 음, 수익을 많이 내서 가정들을 평화롭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니 잘 같이 투자하는 그런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